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원서 쓰는 고객분들에 대한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요건 어차피 제가 워드로 PDF로 따로 만들어서 이 동영상을 드릴 때 제가 쭉 정리를 해서 드릴 거니까 파란색에 있는 학교들은 조금 빡빡하다. 갈 수는 있으나 성적을 되게 잘 받아야 되고 훨씬 자유로운 학교들이다. 나머지는 제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여기서 원서 컨설팅을 하는 11학년 학생들 중에 때때로 종종 있었어.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 팀이 많이 써먹은 수법으로 성공을 상향 지원, 최상향 지원에서 합격을 받은 전략이기는 한데 올해는 부쩍 요 전략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서 번듯하게 잘 된 비디오 하나를 우리 고객 학생들, 부모님들, 고객용으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전공을 다 뭐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일부 오픈할 수 있는 것들은 오픈하고 너무 또 우리 학생들과 전략이 다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는 가릴 수 있는 건 가려야 되고 내가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만 일단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가 한 대학 안에도 컴사가 두 개가 있어. 자연과학대 안에 있고 공대 안에 있고 어떤 대학은 하나만 있어. 어떤 데는 여기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여기가 더 쉬워. 어떤 데는 여기가 들어가기가 어렵고 여기가 더 쉬워. 둘 다 갖고 있는 데가 있어. 어디로 지원을 해? 그러면 정면 승부를 해서 지원을 하면은 합격이 잘 나와. 컴사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는데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기본 용어 설명부터 시작을 할게. 자, 집중하고 들어보시오. 출발. 공대를 지원을 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다. 막연하게 뭐 게임 개발을 하고 싶다. 뭐 컴퓨터 보안을 배워보고 싶다. 그냥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거를 공부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학생들도 그런 부모님들도 다 일단 기본은 알고 가야 되니까 이게 말이 기본이지만은 이거 고난이도 이거 자료 갖다 푸트게를 하는 것만 솔직히 나 같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또 나니까는 하지. 이거 막 여기저기서 어수선하게 있는 것들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합격을 한 학생들 만약에 전과를 했으면 전과는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까지 오늘 짚어볼 것이야. 자, 봅시다. 그래서 CS 전공 후보자들이 봐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봤어. 자, 합격률을 일단 비교를 하고 갑시다. 그냥 평범한 공대들 아이비리그들 뭐 빼고서 일단 보면 UIUC는 오버all 합격률이 60% 나온대.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지원하면 15% 나와. UT 어스틴 30% 나온대.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라면 10% 나와. 워싱턴 시애틀 40% 나온대 오버all. 근데 컴퓨터 사이언스는 9% 나와. UC 버클리 많이들 쓰지 18% 나와 전체 합격률은. 근데 컴사는 5%야.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 전체 17% 나와. 이거 비슷해 버클리랑 둘이. 근데 컴사는 5% 나와.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학생이잖아. 아메리칸 시리즈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이 5% 어쩌고 15% 10% 9% 5% 요거를 그냥 절반으로 딱 나누시면 됩니다. 2.5명 합격이 된다. 2.5% 5%인 카네기 멜론은 유학생의 경우는 느낌상 현실적으로 체감으로는 2.5% 이게 제일 맞을 거야. 자, 2.5%의 합격률에 내가 들어가겠니? 정도의 수준이 되나? 나의 특별활동과 나의 컴사 실력과 나의 수상 경력과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제일 편해. 그거는 그렇다.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래서 종합대학교 안에서 그냥 들어가기보다 컴사는 3배에서 4배 어렵다가 평균인 게 맞겠지. 그러니까 컴사를 정면 승부로 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겠습니다라고 쓰면은 사실 조금 그래. 자, 여자 학생들의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 공대 안에 있는 컴사는 그거는 지금 오늘 얘기해서 조금 빼더라도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컴사는 상당한 고등학교 때 수업과 스펙이 좀 있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넘어가 봅시다. 자, 컴사를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할 때 받는 졸업장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각 칼리지마다 BA도 주고 BS도 주고 BSE도 주고 이 3개를 다 주는 경우도 있고 2개가 보통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도 그게 뭔 소린데 하는 이 전문 용어들을 일단 알고 가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학생들 특히 알아야 돼. 자, BA라는 건 Bachelor of Arts야. 졸업장이 Arts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문과대 안에 있는 거야. 자연과학대. 어떤 학교들은 Arts and Sciences라고 그러고 뭐 UC 버클리 같은 거 Letter of Arts and Science라고 그러나 Science and Arts라고 그러나 뭐 이게 부르는 건 다른데 그냥 한국말로 통틀어서 자연과학대 말이야. 뭐 영문학이 있고 뭐 경제학이 있고 심리학이 있고 뭐 이런 거 문학 가르치고 뭐 순수 전공 사이언스 뭐 생물학, 케미스트리, 피직스 이런 거 가르치는데 안에 있는데 컴사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Bachelor of Arts를 받고 졸업을 하게 돼. 특징은 수학이 덜 들어가 있어. 사이언스가 덜 들어가 있어. 공대에 있는 컴사보다는. 그리고 조금 리버럴 아츠 같은 스타일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렉티브 수업도 듣고 영어도 듣고 뭐도 듣고 해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하면서 포커스는 컴사에 한다. 요런 전공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아. 자, 그러면 공대 안에 있는 컴사는 뭐가 있는데 하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Bachelor of Science겠지. 공대니까는 사이언스 졸업장을 받아야 되나. Bachelor of Science를 받을 수 있어. 자, 그러면은 뭐가 아까 방금 말한 BA
Arts and Sciences 스쿨 안에 있는 것보다 요거 칼리지라 그래. Arts and Sciences 칼리지 학부보다 엔지니어링 칼리지 엔지니어링 학부에 있는 컴사의 차이점은 여기 수학이 더 많겠지. 사이언스를 더 포커스를 하겠지. 요 정도의 차이다. 그리고 졸업장은 BS라고 쓰여 있는 게 나온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공대 중에서는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이라고 해서 BSE를 주는 학교들이 있어. 엔지니어링 졸업장을 또 만들어서 주는 거야. 이거는 훨씬 실용적인 컴사를 배운다. 그러니까 실제 산업에 적용된 케이스들. 야, 이게 지금 뭐 어디서 뭐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 풀어오기 뭐 요런 숙제. 훨씬 실용적인 problem solving들. 그리고 엔지니어링 코어가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는 당연히 수학이나 사이언스 당연히 포커스 되겠지. 그래서 이 2번과 3번 Bachelor of Science든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이든 얘네 둘은 조금 흡사한 거야. 조금 둥근슬쩍 얘기하면은 학교마다 부르는 제목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서 선을 그어야 돼. 얘랑 Bachelor of Arts랑 여기에 CS랑 Bachelor of Science의 CS랑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지. 세 종류의 졸업장 종류가 있다는 것이야. 내 거 졸업장 한번 가지고 와볼까? 이렇게 생긴 거지. 해서 Bachelor of 이거 보이니? Bachelor of Science 요렇게 써있단 말이야. 코넬 이름 Bachelor of Science 이렇게 졸업장이 생겨.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는 Bachelor of BA를 받든 BS를 받든 BSE를 받든 사실 아무짝에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우리 졸업생들과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의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은 그 실제 실력이 있는 것이 요 계통 공부 산업에서는 훨씬 중요한데 일단 가서 인터뷰를 하든 면접을 하든 뭐를 하든 기회의 그 횟수는 뭐든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게 더 가까운 거겠지. 그 정도가 전반적인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르는 전공의 제목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아까는 칼리지를 얘기한 거야. 자연과학대, 공대. 이렇게 칼리지를 얘기를 한 거고 이제는 CS 관련된 전공을 다 까발려 보니까 요 정도입니다. 그냥 대놓고 CS라고 그래야 되겠어. 컴퓨터 사이언스가 부르는 게 이게 BA를 받는 거겠지. 자연과학대에 있는 거. BSE,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이라는 게 있고 Computer Engineering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참고로 이 4번이 Electrical, 전자공학과랑 컴사랑 많이 붙어있거든, 대학들. 이게 들어가기 제일 빡세. 자, 그 다음에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이라는 게 있고 요렇게 5종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을 많이 포커스해서 공부하고 싶다면은 요거 다 돼. 4개 4번까지는. 그런데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요거는 아마도 하드웨어에 관련이 많을 거야. 하드웨어, 기계들, 기계 장비 요런 것들이라서 조금 덜한 것 같다. 요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이제 전공까지 왔어. 칼리지 아빠 앞에 페이지에서 이해했지? 지금은 전공까지 온 겁니다. 자,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컴사로 들어가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냥 공대로 지원을 하는 사람이 있고 Arts and Sciences College 자연과학대 안에서도 컴사로 쓰기에는 내 스펙이 모자르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대에 다른 걸로 들어가. 뭐 생물학과면 생명학과, 경제학과면 경제학과로 들어갔다가 어차피 1학년을 들어가면 다 언디클레어 된 상황이 되니까는 이 전공이 지정이 되지 고정이 안 되니까는 거기서 컴사를 추진하고 졸업장을 BA를 받아서 나오면 돼. 자, 이런 전략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많이 쓰고 뭐 사실 전문가들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 이게 실제로 추진하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 근데 전반적인 것만 오늘 소개를 해주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뭐 다른 걸로 무시기로 들어가가지고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자, 그런 케이스를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Arts and Sciences 스쿨이나 그냥 엔지니어링에 컴사가 제일 들어가기 빡세니까 다른 전공으로 지원을 해. 그리고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입학을 하는 거야, 그 대학교에. 들어가셔서 BS든 BSE든 BA든 그 같은 칼리지 공대로 들어가려면 공대 안에서 컴퓨터를 바꾸는 이런 거 시군죽 먹기입니다. 이게 거의 쉽다고 봐야 돼. 90% 같은 칼리지 안에서 자연과학대 안에서 뭐 바이오로 들어왔다가 컴사로 가기. 요런 건 시군죽 먹기야. 자, 그런데 자연과학대 안으로 들어와서 이 3번의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전과를 추진을 하는데 이 위에 거는 내부 칼리지 전과고 요거는 칼리지를 변경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과학대 생물학 전공으로 와서 공대로 칼리지를 바꾸는 거야. 종합대는 그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코넬대는 코넬대인데 Arts and Sciences 스쿨 말고 엔지니어링 스쿨에 컴사로 들어가는 거야. 두 개가 다 있걸랑 컴사가 코넬에는. 근데 여기 있는 거 말고 더 실용적인 거, 더 수학이 센 컴사를 하고 싶다. 글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시면 지원 서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받아주는 게 용이하다가 전반적인 얘기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교가 안 되는 학교 좀 이따가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내부 칼리지 트랜스퍼가 좀 막혀있는 느낌이다. 잘 안 된다 하는 학교들 좀 이따가 정리를 해놨어. 그건 보여주더라도 지금은 어쨌든 큰 그림에서 큰 틀에서만 말하면 칼리지에서 칼리지도 트랜스퍼를 할 수 있다. 우리 대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일단 다 허용이 된다. 하지만 좀 귀찮긴 해. 서류 지원을 해야 돼. 에세이도 써야 돼. Y 트랜스퍼 에세이를 거의 90% 받아주긴 한다. 요런 거지. 같은
카등팔리지 안에서 전과 지원 시에는 별도 서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별도 서류가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 내가 모르는 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까지 본 거로는 없어. 그냥 추진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대학교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준비를 할 때 처음에 무엇을 고려를 해서 학교를 이제 쓰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인 거 찾아보면, 지원하는 대학교에 자연과학대에서 공대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 학교가 아트앤사이언스의 컴사가 없다 치자. 공대에만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트앤사이언스에 들어왔는데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가능은 한가? 좀 이따가 리스트 보여줄 겁니다. 거기서 조금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학교에 걸리면은 그러면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공대를 써서 정면 승부를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은 포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지. 두 번째는 공대 안에서 공대로 지원해서 공대로 갔어. 그런데 컴사로 들어가는 거가 막혀 있느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희귀한 경우인데 내부에서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 한 대학이 그런 경우가 있고. 자, 얼마나 용이한가 이 내부 트랜스퍼를 따져서 아직도 그래도 90%는, 왜냐면 아트 앤 사이언스의 컴사는 대부분 학교가 들고 있기 때문에 전과하기가 어려운가 쉬운가를 따져보고 대학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원서 쓰는 고객분들에 대한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파란색에 있는 학교들은 조금 빡빡하다. 갈 수는 있으나 성적을 되게 잘 받아야 되고, 요 두 학교만 특징 그냥 다 막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거의 맞습니다. 훨씬 자유로운 학교들이다. 나머지는 제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썼던 대학교 중에 합격생이 나왔던 대학교들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놓고, 입학사례들이 있는 학교고 좀 자주 쓰는 학교들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은 더 들어가기가 어려운 학교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요건 어차피 제가 워드로 PDF로 따로 만들어서 이 동영상을 드릴 때 제가 쭉 정리를 해서 드릴 거니까는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디오를 전체 내용을 다 공개 못하는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라 학생들. 이게 여기 컨설팅 프로그램에 들어온 학생들의 교육용 자료로 만들던 것에 일부만 오픈하기 때문에 차별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어렵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도 도움이 됐다면은, 약간이라도 참고가 됐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고 가시오. 선생님은 다음에 또 좋은 자료들 준비해서 올게요.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다음에 보자. 바이바이.